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국가기관이 악의 집단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종결 처리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6개월입니다. 원래 권익위는 60일간 조사하게 돼 있고 필요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는 일을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6개월 만에, 그것도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검토 중이라고 말하던 권익위가 윤석열 부부가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종결 처리한 겁니다. 종결 처리해 준 거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 눈에 권익위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권익위원장 유철환, 대통령과 서울법대 동기라지만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부위원장 정승윤, 검사 출신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이 한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무겁게 출발합니다. 먼저 어제 몇 분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제가 소개를 못 해드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따로 축하를 한번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다가 지나가 버렸는데요. 희망분수님께서 어제 생일이셨는데 단오날 오늘 생일입니다. 어제 엄마를 뵙고 왔는데 종편을 같이 보다가 정수기가 어쩌고 하는 말씀에 열통이 터집니다. 이 나라를 어쩌면 좋을지요 하고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어제 생일 맞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내년에는 생일 축하 빵빠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윙크님도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삐라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넘어가는 게 문제인데 표현의 자유라니,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똥풍선 보내는 게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정말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검찰의 수사 기소권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정부가 돼버릴 줄이야 라고 한탄하셨고요. 필통님 어제 맞춘 퀴즈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냈는데 혹시 세 분 중에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강아지 9마리가 알을 낳으면 내자로 뭐라고 하게요? 어제 우리 애청자님들은 많이 맞춰가지고 제가 부도 날 뻔했어요. 선물 드리느라고. 구독 알람이고요. 이야, 역시 대박. 구독 알람. 그걸 어디서 보고 맞추신 분은 있어도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어제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배꼽을 잡았는데 아니, 그거 알 수 없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 정원 의원들이 많이 맞추셨다고 하니까 저는 뭔가 이것과 관련된 게 아닌가. 이거 그래도 이걸 어떻게 넌센스인가. 대단한데요. 이걸 어디서 보고 맞추신 분은 있어도 이렇게 생각해서 맞추는 거는 쇼한 거 아니죠? 아니, 나는 처음 듣는 질문이에요. 예. 어제 구독 알람 퀴즈를 냈는데 많은 분이 맞춰주셔가지고 선물 맞추신 드렸고요. 분들도 대단하시네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이강헌님 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블루토파즈님께서 정어리TV 멤버십 5개를 선물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는데 이 멤버십 받으신 분들은 블루토파즈님께 감사 마음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또 김유정 의원님께서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좀 풀렸는데 저 어제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아니 권익위가 발표를 딱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걸 이제 발표한다고 하는 것도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어제 어떤 날입니까? 윤석열 부부 해외 순방 갔잖아요. 그 사이에 발표를 한다? 이건 좀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이건 체면도 없나요?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저는 검찰이 이런 짓을 했으면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하겠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아닙니까? 권익한다는 데 아닙니까? 인권의 보호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제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고 이건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통령 부부의 권익을 챙기는 위원회인가 싶을 정도로 공직자의 윤리, 그다음에 부패 방지 이런 것들이 어떤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런 국가기관인데 여기서 작년 12월에 참여연대가 고발을 했었는데 6개월간을 손에 움켜쥐고 있다가 현장 조사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6개월 만에 해외 순방 떠나는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 트랩을 오르고 나니까 이제 그거를 종결한다고 발표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정권이구나 그런 생각부터 들었고요. 더군다나 명품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김건희 여사 어제 어땠습니까? 그 비행기 트랩 오르면서 우리 에코백 봤잖아요. 그렇게 차려입고 에코백 어울리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명품에 대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얼마나 열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에코백 들고 비행기 트랩 오르는 모습 보면서 국민권익위는 종결짓는 정말 국민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라고 정말 개탄했고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백은 에코백을 들고 명품 쇼핑하러 다닌다.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방송 시작부터 마이크 꺼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정말 어제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윤경호 소장님 최소한도 어떤 저는 어제 보고 이제 뉴스를 공부하려고 보지 않습니까? MBC 보니까 이제 아니나 다를까 톱으로 보도를 딱 하더라고요. KBS 9시 뉴스를 봤어요. 헤드라인에도 안 나와. 참 너네들도 그래도 부끄러운 줄 아는 모양이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톱 뉴스는 아닐 망정 헤드라인은 넣어야지 그거를 왜 쏙 뺍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게 뉴스 가치의 이제 우선순위 뭐 이렇게 아마 둘러대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왜 국민권익위에 이런 신고를 참여연대가 했느냐 이걸 한번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국민권익위라는 단체 조직은 과거에 공무원들의 부패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법한 경우에 신고 내지는 고발.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이 그대로 옮겨온 것이거든요. 대통령 배우자가 공직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받은 이 명품백이 이게 공직자로서 부패 방지 이 원칙 정신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살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유정 의원 그다음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발표 시점이 하필 이때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코웃음이 나올 정도이고요.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쏙 뺐죠.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고가 해당 사항이 없다, 무혐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배우자의 남편인 윤 대통령은 공직자잖아요. 그 공직자는 자기 마누라가 부인이 이런 부패와 연루될 수도 있는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언제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당연히 같이 조사 내용을 내놨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쏙 뺐잖아요. 그것도 이따가 짚어보려고 합니다만 권익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내릴 때 권익위원들이 15명이라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결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럼 윤석열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놔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자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재직 중 소추권이 없으니까 해봐야 실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철근 총장님, 그 논리라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소추할 수 없으니까 수사도 못하고 그래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참 놀랍습니다. 놀랍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사실 나중에 특검이 발효가 되면 이 권익위원장과 권익위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자기들의 법논리가 있겠죠. 해당 사항이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아서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라고 한번 우리가 제안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배우자,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는 사실상 공직에 준하는 그런 그 잣대를 갖다 대는 게 맞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제2부속실을 다 그 만들었고 운영을 했고, 해당 그 부속실에 대해서 인사와 예산을 다 배정을 해서 활동을 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상 제2부속실이 없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나는 이건 나중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윤님, 오늘부터 고위공직자들 집 앞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집 안에는 명품백이 넘쳐나겠군. 바로 그 점이에요. 앞으로 이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아무리 뇌물을 갖다 줘도 죄가 안 된다. 이걸 국민권익위가 어저께 선포를 한 꼴이 된 그런 거죠. 꼴 된 거죠. 김민서님, 도대체 김건희가 뭐길래 저 많은 사람들이 쩔쩔매는 걸까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산소박사 1962년생님, 권익위는 해체를 해라. 국민 세금으로 고액의 월급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 너희들은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문호동 무임금이다. 너희들은 수사를 받고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아라. 박시골 농부님, 언제부터 권익위원회가 건의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을까요? 이런 걱정들 합니다. 엔지님은요,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무너지는 소리가 미국까지 들리네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경희님, 이 나라는 지금 얼마만큼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국민을 실험하는 것 같네요. 꼭 이 기분, 이 수모,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가슴에 똑같이 돌려줄 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요? 이은주님, 그냥 어디까지 하는지 냅둬보자고요. 지들이 스스로 지들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 무덤 속으로 던져질 날이요. 국민들 분노를 이렇게 키워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습니까?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권익위원장이란 자가 나와가지고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순방 떠나니까 저녁에 발표를 한다고요? 권익위원장 낯짝 한번 봅시다. 어제 아침에 발표했을 때 모습이에요. 당연히 기자님들께서 세부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사건에 대해 비밀 누설 금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본인도 얘기를 하면서 양심에 찔리지 않을까요?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한다 그러더니 바로 그날 어제 해버리네요. 아침에 얘기하고. 그것도 발표를 또 본인이 안 해요. 그렇죠. 이왕 이쁨 받으려면 발표도 하지. 그러니까요. 부위원장인가 시켰더라고요.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고요.
대통령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도 뭐 관련 없는 걸로 해가지고 청탁금지법 문제 없다 이렇게 종결을 지었는데 적어도 직무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 내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고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정도 사건이 됐으면은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그 동영상들을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청을 해서 누가 봐도 그 명백을 받는 장면들을 목도했었는데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정도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가 어떤 식의 명품을 어떤 식의 뇌물을 받아도 문제 없다라고 길을 열어준 거죠. 어제부로 6월 10일부로 하필이면 60항쟁 기념일이네요. 그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권익위가 완전히 역사에 반대되는 그런 길을 터주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너무 한심하다 생각이 듭니다. 권익위원회가요, 원래 이렇게 사건이 접수가 되면 60일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30일 연장을 해요. 근데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6개월이 넘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할 사안입니까? 그동안 눈치 봤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유철한 권익위원장 그동안 국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죄송한다, 모른다, 권한 없다 이런 얘기했어요.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했던 답변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실 받은 거가 되면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그 절차에 따라서 부분도 직무와 관련됐는지 여부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고에 기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아니, 대통령 부부의 어떤 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 조사 가능합니까? 아니 그 점은 제가 다음에 검토해서 불소추 특권은 보장되지만 조사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한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권익위원장이라는 자가 거기에 있으면서 검토를 안 하면 그러면 김철근 위원장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 동기잖아요. 아 그럼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잖아요. 이해해 주시라. 네. 어? 나하고 동기 아니냐.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솔직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 얘기를 지금 애들로서 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그 나라 국민들이 다 내는 세금으로. 예?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하라고 임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 종결 처리하라. 당신 임무는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게 임무다라고 보내놓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수행한 거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네요. 정말. 저는 저런 사람을 절대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유철환 위원장은 그러니까 지명받고 청문회 때 했던 얘기와 그 이후에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권한이 없습니다.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똑같이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저게 말씀하신 것처럼 60일 플러스 30일 아무리 늦어져도 90일 이내에는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를 그냥 어차피 정해진 저 결론을 내는데 질질질질 시간을 끈 셈이 된 건데요. 아까 김철근 총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대통령은 소추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잘못, 명백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수사나 조사 대상도 아니냐. 그건 뭐 너무나 너무나 명확한 일이죠. 그런 얘기에 연장해서 결국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재에서 인용을 해서 탄핵을 시켜 봤으니까 다릅니다만 뭐 제가 가끔씩 인용합니다. 미국은요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됐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닉슨은 탄핵 의결까지 가지 못했어요. 왜? 본인이 알아서 사임을 했거든요. 그 본인이 알아서 사임하기 전에는 국민의 어마어마한 분노, 어떤 거에 대한 분노냐?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결국 선출직 정치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국민권익위원장은 사실 포청천처럼
추상 같은 모습으로 철퇴를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티미한 국회에서의 답변도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철환 위원장 그 전에 김홍일 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권익위원장. 그러다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물러나고 사퇴시키고 하니까 다시 또 몇 달 만에 또 방통위원장 가서 2인 체제로 전횡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마음대로 지금 하는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만 일하게 하는, 본인들에게 좀처럼 해가 가지 않는 그런 일만 하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무슨 권익위원장의 자격이 있다고. 변함없이님께서 저들이 한 짓은 역사에 기록되고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저런 짓을 하고 국민들 속을 이렇게 뒤집고 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잘 살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추억의 메틀님, 명품 된장녀 김건희의 에코백 든 모습 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영부인이 해외 순방 말이 됩니까? 오늘도 앵커님, 패널님들 시원한 방송으로 우리 정의련 여러분들 답답함을 대신 소리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한우님도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잠시나마 이 땅에 윤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발렌타인님 안녕하세요. 현재 아프리카에서 새벽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계시군요. 아프리카는 지금 새벽 시간인가 봐요. 작년에 사업자 아프리카에 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쟁쟁한 다른 나라 경쟁에서 이기고 곧 대단히 정부 공사 계약을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한국 하면 아주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때론 현지 정부 관계자들이 뉴스를 보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 대통령은 왜 저러냐라고. 답을 못하겠어요. 쪽팔려서. 국민들이 이제 인내가 한계에 왔습니다. 어제 왜 또 발표는 부위원장 시켰는가 모르겠어요. 발표명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물품을 수수하였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해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따져봅시다. 배우자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없다. 저 제재 규정 빨리 이제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우리가 윤경호 소장님도 얘기하셨듯이 그래? 그럼 이제 다 마누라 갖다 주면 되겠네. 제재 규정 없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규정이 이제 법의 미비사항이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부분이요. 일단 법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청탁금지법에 일단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받았다. 이를 어길 경우, 배우자가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는 반드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청탁금지법에. 돌려줘야 한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알았잖아요.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며 알았잖아요. 돌려줬습니까? 안 돌려줬잖아요. 그런데
왜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하면서 이 규정은 또 아예 얘기도 하지 않는 겁니까? 김철근 총장님. 그것도 그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만들어낸 용어가 있잖아요. 경제적 공동체. 최순실과 박근혜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는 남입니다. 남. 그런데도 경제 공동체라고 엮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고 가족이잖아요. 완벽한 공동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법률 조항 뭐 따져서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피해가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궤변 늘어놓고 결국은 종결하는 건데 저는 이 발표가 오히려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고 결국은 대통령의 그 대학 동기 기관장이 대통령 봐주기 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만약 이렇게 국가기관을 운영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가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완전히 떠난 게 아닌가. 그만큼 해초리 들고 매를 들었는데도 상황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윤경호 소장님, 부위원장 또 저자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게 참 서로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저 뉴스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검찰이 시작했잖아요. 수사, 조사. 검찰이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소환 안 하겠다라는 논리까지도 혹시 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는데요. 저 권익위라는 조직이 저렇게까지 정무 감각이 없을까? 아니면 하필 왜 어제일까라는 반추를 해보니까 다시 한번 역산을 해보니까 이게 미리 다 계획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짜놓고요. 예. 어저께 이미 출국하고 나니까 저녁에 저걸 내놓고 저녁에 저거 내놓고 나면 검찰이 아마 조만간 국민권익위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냥 덮기로 이런 식의 수순으로 가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일종 의원님, 권익위 이런 것들은 탄핵 안 됩니까? 권익위원장 탄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관급인데, 장관급 고위공직자인데요. 아니 이 대통령 부부는 경제 공동체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동시에 목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이 두 부부의 공유 오피스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품백을 받았던 것이 박절 매정, 그다음에 나중에 와서는 기자회견에서는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러면은 그걸 안 시점이 언제인지 이걸 어떻게 신고는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 권익위가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제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국민에 대해서 설명하고 종결 처리했다는 걸 저렇게 브리핑하는데 전혀 친절하지 않은 설명이거든요. 어떤 부연 설명도 없잖아요. 저 말만 딱 듣고는 국민들이 그냥 아무 문제 없으니까 종결 처리 이렇게밖에 알아들을 수 없는데 대통령 기록물이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누구 말대로 1년 번호 붙여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는데 그건 사실인지 권익위가 뭘 조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대통령에게 물어는 봤는지 이거는 본인들이 정말 책임지고 해야 될 어떤 직무에 대한 혜택이죠. 그러면서 6개월간 딱 쥐고 있다가 비행기 뜨니까 발표하면서 국민들께는 그냥 믿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어떤 건들에 대해서는 한 달 만에 착착착 조사하면서 바로 막 고발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특히 예전에 박영수 특검이 고위공직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평가해 준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서 특검도 고위공직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50억 수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사 이어갈 때 권익위의 판단이 뭔가 기성력을 가지고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무슨 남의 일인 것처럼 남의 나라의 일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 국민을 호도하는 발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 권익위도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요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가 저 자리에 있은 뒤로 여러 군데가 절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기관들이
완전 몰상식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악의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이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질 겁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회복할 겁니까? 또 하나 상처받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법대입니다. 서울대 법대생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김재근님, 여러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고, 승부사님, 서울대 법대는 간신배들 양성소인가? 윤경호 소장님, 우리 참 서울대 법대 안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이게 뭡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 기술자, 이 위법이냐, 탈법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결국 이런 것들이 모든 거에 대한 잣대가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의과대학이든 법과대학이든 공통점은 주어진 교과서를 딸딸딸딸 외우고 주어진 법전을 딸딸딸딸 외워서 그걸 나중에 써먹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식으로 이 정해져 있는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런 이 처분이 얼마나 분노를 국민들에게 주는가 그런 건데요. 지금 이제 법과대학이라는 제도가 또 로스쿨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법과대학이 있는 대학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스쿨이라는 것도 그래서 미국이란 조직이 이제 사회가 먼저 로스쿨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로스쿨이라는 걸 따로 떼놓은 이유가 뭘까라는 건데 그 이전에 인성교육, 인문학교육 이런 거를 먼저 받고 제대로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법기술 로스쿨에 와서 배우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취지였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법과대학이든 로스쿨이든 그냥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도외시 해버리고 법이라는 거에 결국은 제대로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 가지고만 따지니까 이런 법기술자들 법꾸라지들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되죠. 보스형님 TV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권익위원장님, 주가 조작 합법화는 언제 발표합니까? 그런 글 주셨어요. 민주당 대변인은 꽃길을 깔아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군요. 이해식 대변인 논평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입니까? 권익위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최소한의 자정조차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꽃길이 아니고 저는 거의 레드카펫 깔아준 것 같아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국민권익위가. 실크로도 깔아준 거죠. 실크로도 보러 갔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세상 일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안 완전 됩니다. 자갈길을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로 만든 길이라고 봐야죠, 이제. 예, 가시밭길이 될 건데,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의 이런 결정이 국민들을 엄청나게 분노하게 만들고 이 과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 입증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도저히 특검이 아니면 아무런 방법이 없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걸 그대로 수긍하고 인정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예?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 받는 장면을 영상으로 다 그게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걸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김환정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게 나라냐? 그러셨는데요. 군사 독재 시절에 김영삼 총재가 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요.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조종이 뭡니까? 이제 좀 그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은 종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 저는 어제 그 발표로 이제 권익위원회는 끝났다. 스스로 폐업 신고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국민 권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 없습니다. 해체하든지 문을 닫든지 간판을 내리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권익위원회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권익위원회를 더 망치지 말고 나오세요.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들 월급 주는 그 세금 내는 국민들을 위해서 나오세요. 지금 열심히 대통령 부부들 뭐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더 망치는 길입니다.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 살란 말입니까? 다른 놈들이 그러면 원래 그런 놈들이니 하겠어요. 권익위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윌스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아파트 고공에서 작업하며 매일 청취 중인데 잠시 멈추고 가입했습니다. 권익위 결정에 열받아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셨는데 아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 블루토파즈님 정어리TV 멤버십 5개를 또 더 선물하셨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권익위 얘기를 이 정도 하지요. 아, 정말 김유정 의원님 저 어제 저녁에 정말 잠이 안 옵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긴 했습니다만은 차마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적어도 고발을 하거나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면피성 발언은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제. 특검을 부르는 권익위의 결론입니다.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해주면 이제 해결됐네, 아주 좋네, 룰루랄라 할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화를 자초하고 부른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적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완전 사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그 권력을 동원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이런 사람으로만 보여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자꾸 느껴지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 사람 옆에 지금 10년을 같이 살았을 거예요, 부부로. 근데 완전한 그 검찰에서도 유명한 그 기술자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같이 이렇게 부부로 경제 공동체가 되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극대화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한쪽은 완전히 사적 이익에 몰두해 있고 그것을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너무 이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보여집니다. 국가기관 자체가 전부 다 무너뜨려지는 왜? 그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권력. 이거 계속 봐야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연히 그 열린공감TV에서 방송한 그 김건희 과거 영상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됐거든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배웠으니까
도대체 그러면 윤석열은 뭔가? 어떻게 저런 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알면서 저렇게가 되는가? 그것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상당히 좀 그 부분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아까 우리 김철걸 총장께서 공적 의식이 없다 이 말씀에 저는 그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바로 딱 거기에 해당된다. 왜? 부인이 어떠한 이유로 대통령이 살아야 될 공간에 관저에 나 못 가겠다 안 가겠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또 거기에 그 의견에 그냥 동의 아니라 굴복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살았던 아크로비스타라는 그런 사적 공간에 있다가 이 명품백을 받는 이 결국 사달이 났잖아요. 근데 그 최재형 목사의 얘기 중에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줄을 서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내하는 행정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행정관이 지금도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이 따라갔어요. 같이 따라갔어요. 그 수사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부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권익위의 이 무혐의 결정 발표 이게 그 행정관들 플러스 김건희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제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갖다 붙이기 위한 짜놓은 각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그 공적 의식이 없는 게 이 부부가 정말 둘이 똑같죠. 이분 아이디가 참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뺨 싸다고. 뺨 싸다고님. 복장이 터집니다. 전부 다 공범이요. 날씨는 더워지는데 희망이 보이지만 더딥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그래도 정어리들이 힘이 됩니다. 밀고 나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자, 권익위가 6개월 만에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건희 얘기 나온 김에 김건희 논문 조작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숙명여대입니다. 윤석열이 이 나라 국가기관 그 다음에 권력기관 자기가 나온 그 좋았다는 대학까지 다 망가뜨리고 있다면 이제 또 그 배우자 김건희 때문에 민족대학 숙대까지 지금 또 그런 꼴이 됐습니다. 숙대에 다니는 그 자긍심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조국신당에서 숙대 앞에 가가지고 숙명여대 더군다나 그 짓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숙명여대 총장이 또 다시 출마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가르친다는 사람이. 나라가 정말 어제 조국신당 모임 앞에 한번 보시죠.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천일이 다 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숙명이를 포함한 국민들 모두는 2년 넘게 숙명여대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의 연구 부정행위 검증 기간은 통상 5개월 정도입니다. 숙명여대는 의도적으로 심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숙명여대를 보십시오. 대학 본부 스스로가 만든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김건희라는 권력 앞에 침묵하는 총장의 비겁함에 숙명인들은 자긍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또 저건 1000일이 넘었네요. 그러게요. 1000일의 애인가? 아니 하도 논문 표절 뭐 이 시비 대상이 많아가지고 숙명여대는 무슨 논문인가 저도 좀 찾아봤더니 지금 얘기한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또 국민대학이었죠. 나머지는 그 유명한 그 어디예요? 유지 그게 유지가 국민대학이었죠. 국민대. 네. 또 박사학위 논문은 또 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근데요. 도대체 이 학위라는 게 그 김건희라는 그 비즈니스 워먼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이 이미 고개를 한번 숙이지 않았나요? 그 활동 뭐 경력 부풀리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본인이 이미 고개를 숙였으면 숙명여대에서 저렇게까지 1000일이 넘도록 덮어주고 질질 끄는 거, 그게 결국 자기들 재발등을 찍는다는 걸 왜 모를까. 그러면 저기는 혹시 대통령실에서 뭔가 은밀한 요청을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명여대의 동문들이나 학생들은 얼마나 자괴감에 고개를 못 들겠어요. 아까 앵커 말씀, 정말 윤 대통령과 김건희라는 두 부부가 자기들과 관련돼서 관계를 맺은 여러 집단과 조직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그 말씀밖에 저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학력 세탁을 한 거잖아요. 예. 학력 세탁을 정교하게 잘 못한 거죠. 그러면서 그 표절 의혹이 생기고 석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박사학위 논문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지점이 왔을 때 적어도 대통령의 부인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영부인인데 이 학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인이 다 인정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 학교를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 때문에 숙명여자대학의 자존심과 자긍심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예? 그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완전 권력 앞에서 아무 말 못하는 그런 대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총장이 그 책임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1000일 동안 그냥 그걸 뭉개고 있다가 이번에 또 출마한다네요. 그러니까요. 그 1000일 동안 이승환의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교직원들도 다 동문들도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본인이 해야 될 학교의 명예를 걸고 할 일을 하지 않은 총장이 다시 또 출마해서 총장 되겠다고 하는 거를 도저히 눈뜨고는 못 보겠다. 분노한다라는 게 이제 동문들 학생들의 취지인데요. 거의 이 관련해서 뭐 취재하려고 하면 오마이뉴스였나? 제가 어디 기사를 잠깐 봤는데 취재도 못하게 막 막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안다는 최소한의 양심이겠죠, 그게. 근데 이제 총장 선거할 때 교수, 교직원, 동문, 그다음에 학생들, 비율은 다르지만 학생들하고 동문들도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동문들이 과연 이 총장을 위해서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런 부분 학교를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는 게 총장의 어떤 되고자 하는 출사표 중에 들어있는 걸 텐데 이걸 제대로 정리 못함으로써 학교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고 있고 그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이 문제를 또 아직도 여전히 해결 안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뭐 6개월은 일도 아니네요. 국민권익위원회. 이게요, 3년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기술적인 건데 아까 교육대학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대학원이나 이런 것을 특수대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덕적인 기준이 다들 직접 쓰는 사람이나 또는 심사를 하는 사람이나 뭐 여러 느슨하죠? 느슨해요. 예. 그 느슨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본인이 쓰지 않아요. 석사 과정에 있는 이제 전문적으로 학문을 위해서 매달리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돈 주고 그걸 발주를 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예. 이제 예를 들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 흔히 말하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 예. 그러니까 카피킬러라는 이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 이걸 인용을 했느냐라는 거를 측정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카피킬러에 딱 넣으면요, 그걸 어미, 주어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붙였을 경우에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 그다음에 이걸 조금이라도 고쳤을 때 나오는 퍼센테이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문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을 쓰는 학생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작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일체하지 않았을 경우에 너무나 뻔하게 나오니까 그걸 숙명여대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냐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석사, 박사 학위 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제 특수대학원에서 좀 쉽게 느슨한 기준이니까 그렇게 따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뭐가 웃기냐. 대선 후보 시절에 줄리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때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였냐면 윤석열도 나중에 따라서 하던데 김건희 입에 나 석사가 2개나 되고 박사학위도 있어. 내가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랬죠. 정말 공부를 하려면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김건희가 줄리였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지금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기는 그런 논문 쓰는 것은 시간이 많아요. 본인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따져보자는 거죠. 표절이냐 아니냐. 숙명여대 총장 하시는 분이 혹시 그 다시 총장으로 나오면서 본인의 업적을 뭘 내세운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혹시 정부의 지원은 많이 받았는지 그런 의심이 좀 드네요. 숙명여대 뭐 이렇게 좀 뭐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숙명여대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숙명여대 총장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학생들의 자긍심을 질밟고 있어요, 당신이. 권익위원회에서 있는 그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국민 권익을 위한다고. 당신들이 지금 그 권익위원회 직원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 잘못 뽑으면 절단 나는 겁니다. 둥이 아버지님, 그놈들 월급 주는 세금이 아깝네요. 세금 불납운동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구름꽃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어제 권익위 발표와 세상 뻔뻔 사악한 김명신이가 에코백을 들고 출국하는 걸 보고 역겨웠고 분노가 일었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이 답인 것 같습니다. 10살 아들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어른들이 넘쳐납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가 있어서 그나마 숨을 쉽니다. 고맙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정말 잊지 맙시다.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서 심판합시다. 이재성님도 슈퍼챗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유명수님 안녕하세요. 버스 기사입니다. 고창에서 흥덕, 줄포, 부안 운행 중에 정겨운 고장들 이름입니다. 손님 한 분이 백운기 앵커 어느 방송국에서 진행하냐고 물어보길래 유튜버 백운기 정어리TV 진행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요. 유명수님 감사드립니다. 안전운행 하시고요. 이제 공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권익위가 그렇게 했더라도 검찰이 이제 또 들여다볼 부분 들여다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해서 지금 손발이 다 잘린 이원석 검찰총장 한 3달 정도 임기가 남았어요. 오늘 아침에 기자들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아까 권익위 종결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에는 영향이 없다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여사 소환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이랑 또다시 뭐 갈등 의사를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그리고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언제부터 이제 검찰에 기대해 볼까 이런 마음을 참 아이고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 한심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근데 검찰총장이 말은 청산 뉴스인데 좀 하나만 한 얘기예요. 뭐가 그 뒤로 이루어져야지 말이죠. 본인 말에 따르면은 5월 말까지 명품백 수사 끝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6월 말 되게 생겼는데 본인 임기 9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뭐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7월 내지 8월이면은 이제 임기 마무리되는 검찰총장 차기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추천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면은 현직 검찰총장은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 수사 지휘라인 인사를 통해서 총장 손발 다 잘려 나갔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마당인데
여전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중앙지검장이 갖고 있는 것이고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 시절에 배제된 이래로 본인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은 다시 복원시켜 주세요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정말 실제로 진정성 있게 저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말은 청산유수예요, 진짜. 성역 없다, 예의 없다, 막 이렇게 법대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소환을 해야지 하는가 보다 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릴 동안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중앙지검이 이 수사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김철근 총장님,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한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좀 제대로 딱 한번 이렇게 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검찰총장의 임기를 마치는 거잖아요. 2년의 임기를 마치는 검찰총장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에 뭐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무슨 검찰의 그 사건 때문에 책임지고 옷을 벗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근데 이원석 총장이 지금 9월이면 임기 마지막인데 이원석 총장 시절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검찰 조직 전체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이건 검찰한테 수사 맡기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국회에서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걸 최소한 막는 조치까지는 해보려고 할 겁니다. 완전히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은 파지를 못할 거예요. 결국은 특검을 가야 될 건데 특검 가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신용은 적어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과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그 누리고 있는 검찰 권력은 국민들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20% 초반대인데 앞으로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나 그 이런 걸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리고 그 말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검찰로서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저는 좀 달리 보는 게요. 지난번 인사이 말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날렸던 인사 때 같이 난 거를 살짝 잊고 계시는 대목이 있어요. 4개월 임기 남은 검찰총장의 참모라고 얘기하는 대검의 주요 부장들, 흔히 말하는 반부패 강력부장 뭐 등등등등 그때 다 바꿔버렸어요. 그거는 말 들을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럼요. 검찰총장을 수족뿐만 아니라 날개축지 뭐 다 발가락까지 잘라버린 거죠. 털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지시를 하겠습니까? 이원석이라는 검찰총장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에 저 사실 자존심이 있다면 이원석은 그냥 사표 던졌어야죠. 그랬어야죠. 그리고 얘기했어야죠. 본인이 검찰이라는 조직의 존망을 걱정했다면 자기 몸을 던졌어야죠.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검찰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고 본인의 몸을 던졌어야 대한민국 검찰이 그래도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신이 대한민국 검사라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이 검찰을 어떻게 망가뜨리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까 권익위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검찰이 이렇게 가면요. 김건희 뭐 소환 조사 택도 없죠. 서면 조사로 덮고 나중에 무혐의 처리하고 넘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검찰 정말 수사 기소 완벽하게 분리시켜야 되고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 이거 깨야 되고 그 나중에 결국은 공소청 정도로만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국민 공감대가 그냥 확산될 거예요. 김지원님, 있는 죄 감춰주고 모른 체하고 없는 죄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누가 왕이더냐. 영화 대사 같습니다. 제시방님, 조미는 고등학교 때 받은 표창장 하나로 어렵게 공부해서 취득한 의사면허까지 박탈됐는데 김건희는 온갖 위조, 표절, 상습범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것이 정의인가? 국민들 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오히려 더 옆에서 풍하고 울리고 장구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어제 그걸 보고 야 정말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내일 한번 우리 정의원들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제 그 국민의힘에서 공정언론특위 이게 열렸어요. 박대출 의원이 무슨 영상을 한번 보자고 그래요. 뭔가 봤는데 요즘 막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들으면 우리말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호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맨 앞에 어떻게 들으면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 막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딱 틀어주는 거예요. 또 뭔가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그걸 들으면서 저게 저렇게도 들릴 수가 있으니 바이든 날리면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제정신인가? 그거를 다시 소환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확신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 장면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Early morning, she wakes up on the dark desert highway. All by myself. 갑자기 국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등장해서 놀라셨을 겁니다. 영상이 의미하는 바는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왜 다시 끄집어내는지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음성을 자막 조작까지 해서 가짜 뉴스를 보도했고 1심 법원에서 허위 보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송장악 3법은 바로 이런 방송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현실 인식 아래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공정언론특위 1차 회의의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윤경호 소장한테 한번 좀 물어봅시다. 박대출 의원도 기자 출신이에요. 예. 제 옛날에 정치부 기자 할 때도. 예. 예. 저게 논리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저걸 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응?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게 바이든이 날리면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이제 이걸 강변하기 위해서 라고 아마 추정은 돼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거 정말 국민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걸 꼭 들어봐야 이게 바이든 날리면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냥 근데 저는 그걸 또 듣고 나서 저거 진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흔히 말하는 거 확증 편향. 야, 이게 정말 무섭구나. 근데요. 이제 저 얘기에 저 한참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 뭐예요? 지금 방송 3법 어차피 재의결 한번 부딪혀야 되잖아요.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 뭐 강성, 투사, 전사, 뭐 그런 분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이유가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의도라는데 좋습니다. 방송 3법이라는 게 근데 왜 문제가 되고 또 이게 또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박대출 위원장이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려는 얘기를 해야지 저걸 다시 꺼내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히려 스스로 제가 보기엔 재발등을 찍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김유정 의원님 저걸 자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관 국면인데 다시 지금 바이든 날리면을 소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엑스맨이 되게 그렇게 하죠. 다시 지금 분노에 불을 붙이죠. 저희가 지금 이 정권이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석유부터 해가지고요. 최근에도 지금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날리면 이제 간신히 조금 수면 아래로 잠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어떡합니까? 다시 우리가 그 기억, 모든 국민들이 듣기 평가했던 김은혜 수석의 그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선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 서울신문 이제 정치부 기자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의원님인데 자기 확증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 상당히 권력하고는 친하게 잘 지내는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인데 그 공정언론특위 회의장에서 저걸 왜 틀었을까? 국민들에게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걸 들려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모두 다 그 부정당하는 그런 꼴이 될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참 답답합니다. 저런 정도의 세계관과 인식을 가진 분들이 지금 사선 의원까지 하고 그 중요한 당에 저런 직책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을 낼 수 있을지 참 한심합니다,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바이든 날리면은 사실 뭐 그거 뒤바뀌는 것은 일도 아니고 국민들이 다 믿고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사선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도 그걸 바이든 날리면을 믿고 있다는 것도 놀랍거니와 그것을 자기 논리를 정당성을 갖고 설명한다고 하는 발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막을 넣으면은 그렇게 들리니까 MBC가 그렇게 자막을 넣은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면서 방송 3법이 그래서 잘못이야.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는 주장이잖아요. 국민의힘 사선의 위험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방송 3법의 내용 중에 뭐가. 근데 그 저 자막은요, 뭐 제가 좀 우스갯소리가 들립니다만 그 개그맨들이 그렇죠. 활용하는 옛날에 그런 그렇게 자막 많이 아니에요? 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린 왕자님 이제 거의 잊혀져 가는 걸 다시 상기시켜주네. 땡큐. 정어리 절찬이 모집 중님. 돈 받고 일하는 인간이 저런 걸 미친 세상에 바이든 날리면 잊을 뻔했는데 고마워요 대출씨. 제가 이 이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꼬고 놀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잘 소개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샌드맨님 뇌를 대출받아 심은 인간 뭐 이런 거라든지, 아까 숙명여대 나왔을 때 플레이아데 스님이 숙명신여대, 명신 이름 한 거죠. 사사세 숙대도 쑥대밭이네. 이런 거 잘 소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한데 해버렸네.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불러요. 에? 매를 벌어요. 아니 좀 부끄럽지 않나요? 그렇게 참. 김철규 총장님 정치 어려우면 부끄러움 몰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래 하는 겁니다. 저는 부끄러워갖고 한선 초선도 못 해봤어요. 그 총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정말 총선 민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100석 이상을 준 게 아닌 건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아쉬워요. 예, 100석이 넘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방송 3법 예. 세세하게 뭐 얘기하는 건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딱 하나만 지적하자면 방통위라는 게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거는 위원회 체제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위원회 체제라는 거는 기본적인 논의와 합의 거쳐서 정책을 도출해라 이잖아요. 그리고 그 논의와 합의에는 의결정족수라는 게 반드시,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통위를 2인 체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중요한 결정을 다 해버렸습니까?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부터라도 뜯어 고치는 게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아닌가요? 저는 매를 벌고 있다고 하는 게, 이번에 민주당 보십시오. 과방위원장을 누구를 시켰습니까? 최민희 의원을 시켰어요. 최민희 의원이 재선이죠? 재선이죠. 예. 대개 상임위원장 3선 이상 하잖아요. 예, 건너뛴 재선이죠. 여성이어서. 아니 이제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를 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거는 뭐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임명을 안 해줬어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다
투표해가지고 무기명 투표했잖아요. 인사에 관한 거니까. 국회 통과한 사람을 임명장을 안 줘가지고 8개월인가 7개월을 그 교육의 세월을 견뎠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과방위원장이 된 거니까 이제 두고 봐야죠.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총선 끝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총선 두 그 달 딱 다음 날 됐는데요. 곧바로 한덕수 총리 뭐 내각총 뭐 사퇴 비서실 다 바꾼다. 지금 누구 바꿨어요? 총리 뭐 그대로 위임한다고 그러지. 장관들 그대로 있지. 정무수석 하나 바꿨죠. 비서실장 정무수석 근데 이제 바꿨는데요. 한덕수 총리가요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답니다. 총리를 2번 했거든요. 그래서 2번 임기를 더하니까 최장수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단일로는 이낙연 총리한테 밀리지만 저는 근데 그렇죠. 그것도 넘어갈 거라고 네. 봐요. 누구 뭐 시킬 사람 없는데 뭐. 시킬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총리는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여야 그러니까 되는데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총리를 바꾸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 한덕수 총리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오독수랍니다. 오독수. 오덕수. 같이 한 5년을 한덕수. 그래서 오독수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오늘이 총선 딱 2달 된 것 같아요. 4.10 총선이었으니까 11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당장이라도 바꿀 것처럼 했던 총리 그대로 다 있으면서 뭐 오물풍선 대응이라고 막 그런 얘기 하면서 떠들고 있고,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 바꿨는데 비서실장이 이제 그래도 메선 의원 출신이니까 뭔가 정무적 판단에 좀 도움을 주면서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려고 저러나? 라고 했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저희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관 6명 뭐 개각 운운하고 있는데 뭐 실명 거론 안 되는 가운데 딱 1명만 거론이 됩니다. 파리 올림픽 앞두고 왜 또 장미란 차관만 또 이용원으로 바꾼다는 얘기. 이게 민심에 부응하는 태도입니까? 아이고, 장미란 이용 이 얘기만 하면서 총리를 바꾼다는 얘기부터 먼저 이용도 해야죠. 이용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한심해요. 정말 전반적으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정권입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실 더 이상 기대하고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기는 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만. 나라가 걱정인 거죠, 나라가. 지금 저렇게 밖에 나가서 대접받고 뭐 스트레스가 없다고 했잖아요. 나가면. 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시국이거든요. 협치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도둑놈 잡으러 가는데 신호등 지켜야 됩니까? 정당방위입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지금 석유 가지고 사기 치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국정조사 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2부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예, 정어리TV 40만 구독자 돌파를 감사하면서 정어리몰에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특별 행사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을 아주 좋은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 이 기회를 많이 이용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편육, 홍게, 꿀, 배도라지, 홍삼,
산삼 침양환 여러분들이 엄청 사랑해 주셨던 제품인데 이걸 40만 구독자 달성 베스트 상품 할인전 특별 기획으로 이 4가지 한해서 최대 70% 할인해서 판매하고 판매 가격 끝자리도 재치있게 40만 구독자 기념하기 위해서 4040으로 맞췄더라고요. 정어리 모레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준비했으니까요. 이걸 살펴보니까 온라인 최저가는 물론이고 가격이 좀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많이 구매하세요. 선물도 하시고요. 그러면 또 정어리 TV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어리 TV 50만, 100만 가는데 힘을 보태 주시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강추 드린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수진님께서 호주에서 보고 계신가 봐요. 호주 달러로 20달러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호주, 또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또 힘을 주시니까 저희들 힘이 납니다. 호주에서 오수진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석유 얘기부터 좀 먼저 합시다. 어제 산업자원부 차관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어제 많이 다뤘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드사이드라고 호주의 아주 큰 업체인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탐사 기업이거든요. 거기에서 가망 없다고 떠났어요. 그러면은 거기보다도 더 믿을 만한 그런 데서 와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그야말로 어제분 어떤 분이 보니까 강아지 3마리 키우는 데라고 뭐 그렇게 나오던데요. 정말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거기에다가 맡겼잖아요. 이거 선정 과정 정말 조사해봐야죠. 저는 조사하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 체납해가지고 법인 박탈됐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걸 뭐 이리 해명하고 저리 해명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뭐 믿어줍니까? 결국은 산자부 차관이 사과하더라고요. 나는 어제 그거 발표하는 거 보면서 산자부 차관 참 너 고생 많다. 애쓴다, 욕본다. 왜 이렇게 지금 이 정부에서 이 권익이나 부처나 이렇게 고생만 합니까? 에? 부끄럽지요? 어제 산자부 차관 그 사과하는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12월 말 정도에 이제 시추한다는 그 계획에서 역산을 해보면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지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말. 저희는 심의유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추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도 저희는 기술이 안 해본 거죠. 궁극적으로 해외 투자 자체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정보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그리고 이게 법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살펴보도록.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거에 다 나와 있는 기본적인 건데 저걸 차관이 사과를 할 정도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계약 과정부터 그 낱낱이 살펴봐야 되고요. 저는 이게 어찌 보면 당장 이대로 간다면 한 5천억 정도 이상이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버스가 이렇게 특종 보도를 했나 봐요. 미원 블루베리 도시농부님이 보내주신 글인데 이건 제가 아직 팩트 체크는 못했습니다. 영일만 석유 사기 사건 석유공사 직원 2명이 아브레우 박사 집으로 찾아와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그 박사 수업을 들었던 석유공사 직원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 석유공사 직원이 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윗선이 누군지 아브레우를 그 위에 선이 누군지 네. 그 라인을 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레우가 정해져 있어요. 아브레우하고 뭔가가 이제 연결이 됐겠죠. 석유공사 아브레우 아는 사람, 제가 거기서 수업 들었는데 너 가서 빨리 맡으라고 부탁을 해.
이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거는 모양 갖추기 일겠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 흔히 말하는 낙하산 타고 딱 예. 찍힘을 당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액트지오, 아브레오 이 사람을 소개를 해줬고 그 소개를 지시 형식으로 야, 그 아브레오라는 전문가가 있는 액트지오를 활용해 심해 탐사 업체. 뭐 근데 석유공사가 실무를 맡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모양을 갖춰.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규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가능성에 대한 탐사는 뭐 이런 액트지오 같은 작은 업체의 몫일 수 있어요. 문제는 아까 최남호라는 산자부 예. 2차관이 해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해외 투자라는 게 뭐냐면 이 1,000억짜리 시추를 하려면 이 시추는 시추 전문 업체들이지만 대부분 흔히 말하는 오일 컴퍼니, 대형 오일 컴퍼니들이 해요. 쉘, 엑슨모빌 등등. 이들이 과연 우리 이 동해 심해 유전에 관심을 보일 거냐. 저는 그 대목에서 이미 구멍을 파겠다고 나서기 전에 이게 뭐 가짜인지 아닌지 또는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김유정 의원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석유 냄새가 아니고 다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액트지오가 로또 지오가 된 거죠. 액트지오 그 고문, 아브레오 고문인지 회장의 입장에서는 4년간 세금을 체납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1,650불인가 그래요. 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안 낸대잖아요. 200만 원 체납한 거예요. 4년간. 그걸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2019년부터 2023년 3월까지 그게 체납 상태여서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였는데 우리 석유공사가 2023년 2월 그 박탈된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갑자기 70억인가 매출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세금도 다 내고 했다는데 또 그 기간은 겹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석유공사는 어찌됐거나 그 전후 상황에서 그 세금 체납한 것도 갚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세금 체납하고 이런 기업의 경쟁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지 않습니까? 나라장터니 이런 데서.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로 했던 이 중요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그 아프리카 정상들하고 회담까지 미뤄가면서 틈을 내서 몇 분 동안 브리핑하고 갔던 것에 이 정도 자격의 회사를 지명 입찰 경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숫자도 틀려요. 뭐 4개가 참여했다더니 지금은 3개가 참여했다 그러고 엉망진창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석유공사도 그렇고 산자부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 체납한 건 몰랐네. 그건 미안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액트지오가 뭔가 관련한 분석들을 하는 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기술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기로 보이는 거죠. 조서희 님이요. 작년에 아브레오한테 큰 돈을 줬다던데요. 그 돈 받고 대가로 아브레오가 할 일이 뭘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아브레오 역할이 있겠죠. 깃대 꼽고 혈세 빼먹기 아닐까? 썩은 냄새 납니다. 그러셨는데 아니 김철근 총장님 요즘 보면 조국 신당이 아주 발빠르게 뭐 착착착착 움직이던데 이럴 때 좀 개혁신당이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해가지고 좀 파헤치고 뭐 좀 이렇게 하면은 박수 받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박수 칠 것 같으면 해야죠. 아, 그럼요.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의혹이 많은 지점이 많아요. 특히 이제 외국 회사이긴 하지만 대단히 영세하고 그다음에 세금까지 체납돼 있고 이 분야에 별로 그렇게 썩 그 객관적인 기술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받지도 못하는 상황 같은데 석유공사의 직원들이 가서 2명이 얘기를 했다 하면 사전에 뭔가 그 연결고리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요. 예. 이건 국회 차원에서 원이 구성이 되면 바로 산자위 같은 걸 열어서 좀 따져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연말되고 내년 되면 계속 이 세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몰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물론 이게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계약을 해서 돈이 갔을 건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예. 저 천하모라는 이 차관이 지난주에 우리 김혜정 의원님께서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죠. 얘기하면서 네. 아니 채굴 비용 같은 거는 책임을 묻지도 않고 얼마든지 날릴 수 있음을 네. 국민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라고 미리 물을 탔잖아요. 그랬었죠. 저는 이 액트지오라는 업체가 딱 등장하는 순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보물선 탐사 예. 그거 가지고 정말 나라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고 사기쳤던 일당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꼭 보물선 이거 어디 신안 앞바다에 묻혀 있는 거 우리가 캐낼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고 그거 가지고 주가 연결시켜가지고 해먹고 딱 그거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휘둘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진짜 저는 이 액트지오 관련해서 너무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막 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 국회 상임위 빨리 구성해가지고 이거 긴급 현안질이 들어가야 될 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아브레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인 기업 맞고 구글링에서 니네가 찾은 거 가정집 맞다. 그거 우리 가정집이고 1인 기업인데 우리 멤버들은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 뭔가 같이 그 공동 탐사를 하거나 공동으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석유공사건, 산자부건 그 누구도 도대체 그 우드사이드가 떠난 이후에 어떤 석유공사가 어떤 다른 부분들을 더 탐사를 통해서 얻어내서 그걸까지를 포함한 것을 액트지오가 도대체 몇 명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거를 어느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7개월은 7개월 어떤 부분들을 몇 명이 모여서 탐사를 한 결과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국민들이 그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게요.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의 어떤 그 기술자들한테 당하는 일들이 몇 번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먹튀 론스타인가? 론스타. 예. 론스타도 있고 또 고속도로 관련해서 또 먹튀 당하고 막 맥커리 호주. 맥커리. 예. 그 당해도 성질 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기획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레오한테 우리가 당했다가 아니고 어떤 아주 검고 더러운 그 세력이 아브레오를 끼고 어떻게 해가지고 헤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좀 파헤쳐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냄새가 좀 나는 나지요? 것 같습니다. 예, 냄새 난다니까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그 우드사이드는 연매출이 한 28조 정도 되는 대형 회사인데 예. 거기에 비하면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구멍가게도 안 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회사인데 예. 그 회사에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국책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맡겼고 거기서 나온 그 결과를 믿고 그것도 대통령이 1호 국정브리핑이라고 국민들 상대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설프고 석연치가 않아요. 석연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레오 그다음에 액트지오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걔들이 얘기하는 가능성 20%의 이 탐사 이거 착수해 좋아요. 그러면 시추 기술이 아까 천하모 2차관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추를 누구를 동원해서 할 거냐? 석유공사가 그거 기술 없잖아요. 해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추 이미 해본 대형 국제 글로벌 오일 컴퍼니 중에 시추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곳들이 와야 될 텐데 그들이 야 우리 액트지오 아브레오 저거 시답지 않는 애들 저 말 못 믿어. 그 니네가 1,000억이 아니라 얼마를 더 들여서 한다 해도 우린 인정할 수 없어. 만약 이래버리면 국회에서 예산을 주니 많이 하기 이전에 이미 깃발 들었는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그런 꼴이 상당히 빨리 벌어질 수도 있다 생각도 들어요. 저는 자꾸 양평 고속도로 생각이 난다니까요. 보십시오. 지금 이것도 우드사이드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가 가망 없다고 철수했는데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20% 된다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양평 고속도로도 KDI랑 국책연구기관이 오랫동안 조사해가지고 종점을 딱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느닷없이 조그마한 데서 하나 나와가지고 며칠 만에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거 하고 자꾸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해먹는 수법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천하모 그 2차관이
대통령이 월요일 날 딱 지난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하고 나자마자 아침 인터뷰에서 근데 만약에 이거 자꾸 파고 한 번 할 때 1,000억에서 1,3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소 5,000억 이상인데 만약에 파도 안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묻나니까 책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연막을 피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석유공사가 이제 우드사이드는 석유공사랑 한 15년간 이 일을 함께 해왔잖아요. 그리고 우드사이드 자체에서도 그 15년 동안에 5천억 정도를 공동 투자를 했어요. 이 기업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철수하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석에 대해서는 우드사이드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뭔가 그 탐구해놓은 그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드사이드는 몰라서 그런 거다. 가망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점은 우드사이드가 떠나고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발견한 그런 자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액트지오가 몇 명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 20% 매장 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내놨는지, 140억 배럴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추하고 탐사 시추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액트지오는 어느 정도 인발부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설명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긴급 현안질을 해야죠. 통해서. 아니 나중에 파가지고 안 나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나 80% 실패 확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국의 산업부 차관이 책임 물을 수 없다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미리 이야기해주고 이런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산자부가 사과했는데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면 다냐? 다윗처럼 님이요.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걸 해도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없으면 탈락입니다. 그렇죠.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천공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개혁신당에서는 저기 한다면서요. 대통령실하고 관저 공사할 때 수의계약하고 네. 뭐 이런 부분 드러나면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했죠. 예. 그거 전부 다 밝혀라고. 다 까자. 예. 왜냐하면 태스크포스 만들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석유공사의 이런 해명이 맞는지, 우드사이드가 뭐 가망 없어서 떠난 거 아니다, 인수합병 포함해서 한 거다. 호주도 가서 우드사이드 관계자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석열 정권 비리, 의혹 밝혀낼 거 이런 것을 탁탁탁탁 하고 해내야 정말 저는 지금 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동환님, 자영업자 하루하루 피말립니다. 버리는 돈으로 5천억? 국민 25만 원은 안 된다면서 자기 돈 아니라고 너무 편하게 돈 쓰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몇 군데 이렇게 의결한 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논평 내는 거 보니까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입에 붙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줄 테니까 운영이라도 주라 이렇게 또 마지막 카드를 제시했다고 그러대요. 뭡니까 그건? 운영이는 법사위 달라고. 법사위 달라고 그랬다. 운영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니, 법사위였어요? 예. 그거는 결국은 또 윤석열 지키기에 온 김건희 지키기에 네, 특검 때문이죠. 특검 막으려고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요? 법사위 달라. 왜? 해서 뭐하게?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국민들은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분명히 민심을 보여줬는데 그 민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정기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셔서 선정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지요.
예, 여러분이 사랑하셨던 제품 4가지 특별 40만 돌파 행사로 하고 있으니까요. 보답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기회에 많이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좋은 제품들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제품들만 골라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두 18분이나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기회원 되셨다고 해서 특별히 뭐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힘을 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윌슨님, 이석영님, 낭만님, 박시골 농부님, 겨울꽃님, 진보라님은 재가입해 주셨고요. 필통님도 재가입하셨습니다. 이영민님, KGHG, EWQT님, 니티님, 힘내자님도 재가입해 주셨고요. 놀이치료사 신만성님, 설님, 오다로님, 귀여운 설이님, 기다림님, 체계바라님, 이강헌님, 재가입까지 해서 모두 18분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댓글 저희가 선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용은 기니까 빼고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블루토파즈님 오늘 또 멤버십도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신둘염님, 박시골 농부님, 이강헌님, 윌슨님, 김환중님, 뺨싸다구님, 승부사님, 유명수님, 유명수님은 고창버스 기사님이시죠? 조서희님, 김지원님 오늘 좀 많이 선정했습니다. 오늘 댓글 선정되신 분께 저희가 준비한 글래무어 선크림,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백탁 현상도 없고 아주 좋은 선크림입니다. 가급적 많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연꽃 추출물로 만들어 가지고요. 참 좋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받아도 돼 그러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신청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가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글래무어한테 우리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또 바르시고 남으면 주위 분들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함께 깨어있자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 구독하자 이렇게 하시면 좋죠. 아까 어떤 분 그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재밌는 분이 계셨는데 본인 전화기는 이제 딱 그 했으니까 남편 걸로 가입했다고. 이강헌님이시구나. 남편 핸폰 명의여서 이제야 구독합니다. 제 명의 핸폰은 진작 구독했습니다. 정어리몰은 남편 핸폰으로 열심히 먹고 쓰고 있습니다. 이강헌님 남자분이신 줄 알았더니 여자분이시군요. 아까 남편 핸폰 명예라서 잘하고 계시네. 이거 이강헌님이 안 보셔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윤경호 서장님, 김철근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백운계 정치 1번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짓을 보면 아휴 정말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자들이 노리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빨리 지치기를, 빨리 포기하기를, 빨리 손들기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반드시 이겨냅시다.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갑시다. Never give up.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